안녕하세요. 한태한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한입니다. 1부에서는 성공한 가처분, 2부에서는 실패한 가처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3개 관할 사건 번호는 2018-타경 71,524 강제. 경기도 부천 중동에 거주하는 3층 단독주택입니다. 박씨가 낙찰받았다 미납하였고 김씨가 낙찰받아서 배당 종결된 사건입니다. 본건도 등기부에 가처분이 있는 상태로 경매 진행되었으나 낙찰, 배당 종결된 물건입니다. 제가 임장활동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층에는 주인이 거주하였고 1층, 2층에는 세입자가 거주하였습니다. 임장활동할 적에 1층 세입자 곽씨를 만나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1층 세입자는 전입은 빠른데 확정이 늦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3번이나 받아 3번 다 보정명령 제출하였습니다. 저에게 법원에서 배당금 준다, 자신 있다 라고 말한 분이기도 합니다. 1층 세입자는 2층 경매 신청 세입자보다 전입은 빠른데 확정이 늦어서 후순위 배당권자입니다. 1층, 2층 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법원은 곽씨에게 보정명령을 3번 보냈고 그거에 곽씨는 보정서를 3번 다 제출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은 곽씨가 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하였을 적에 법원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미비하다고 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씨는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갑구 5번 압류, 갑구 5번 압류가 소멸 기준입니다. 갑구 4번 가처분은 인수됩니다. 순위번호 4번 가처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주의사항, 재매각 보증금 20%, 낙찰받고 잔대금을 미납하면 법원은 보증금을 몰치, 재매각 보증금을 20%로 합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 매각 조건에 들어갑니다.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 사건이 참으로 이상한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겠습니다. 건물의 등기부입니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가처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처분이란 임시로 어떠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금지시키는 그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매매 증여, 전세 저당권, 임차권, 기타의 처분행위입니다. 가처분은 왜 했냐? 피보존 권리, 이혼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터잡아서 돈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원고 승인입니다. 6번 가압류는 이혼 소송을 청구한 부인 신씨가 건 가압류입니다. 청구 금액은 자그마치 3억 6천만 원입니다. 강제 경매는 경매 신청 채권자 세입자 이씨입니다. 관련 사건 보겠습니다. 종국 결과는 인용입니다. 원고 승입니다. 본 사건이 이상한 것은 17년 4월 7일 날 인용이 되었는데 경매가 진행 중에 이 결과가 사건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제가 문의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또 그랬습니다. 이상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입찰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당일 날 배당표를 받아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배당표 배부는 대다수 법원은 오후 2시에 합니다. 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3억 6천인데 청구 금액은 2억 2,438만 5,555원. 이 부분도 이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삼층 단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쾌적한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단독이었습니다. 1층입니다. 2층, 3층입니다. 법원에서 배당표를 받아봤습니다. 2018 타경 71,524 배당표입니다. 배당표는 배당 당일 법원에 가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경매 보증금. 전경매 보증금이란 낙찰받았다 미납한 박씨의 보증금을 몰치하여 배당금으로 사용하려고 몰치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몰치한 배당금을 어디에 사용하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재미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판사가 갖는다, 법원이 갖는다, 국고로 환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치한 배당금은 모아서 배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금 이자. 만약 잔대금을 미납하여 몰치한 보증금이 있다면 몰치한 보증금, 낙찰자가 납부한 잔대금, 이 돈을 은행에서 보관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 이자조차도 모아 배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행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채권자가 경매를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은 집행비용을 요구합니다. 예납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집행비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집행관이 나가서 이런저런 서류도 발급받아야 되고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경매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도 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도 해야 됩니다. 이런 비용을 미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집행비용, 이 비용은 누군가 낙찰받아서 배당할 적에 영순입니다. 어떠한 비용보다도 먼저 배당합니다. 배당 내역을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한 이 씨가
1순위로 임차 보증금 1억 7,500만원을 전액 배당받았습니다. 2순위 건보도 전액 배당받았습니다. 3순위 이혼 소송한 부인, 이상하게 3억 6천을 배당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2억여만 원인데 어쨌든 낙찰받은 금액에서 배당하다 보니까 전액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92.27%만 배당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항력 있는 곽씨 임차보증금 1억 8천만원, 낙찰자가 인수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이 낙찰자가 1억 8천만 원을 인수할 것을 알고 받았다면 문제 없습니다. 모르고 받았다면 참으로 큰일 난 것입니다. 목적 달성 가처분을 또는 인수를 알고 그만큼 감안한 금액으로 낙찰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가처분을 받으면 부담 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당금은 초급 종국자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소개해드린다는 전제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건의 낙찰자라면 배당의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혼 청구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하였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손해가 발생된다. 두 번째, 임차 보증금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 금액은 안분 배당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찰자에게 손해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배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 실패한 가처분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op it.